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브레인 기업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솔브레인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그냥 수급 이슈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하락 추세인 건지 솔브레인 반기 보고서 분석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작년에 사업 분할했고요.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그리고 19년, 20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비교를 했고, 이게 작년 20년과 이번 년 상반기 이 사업 현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위에 게 상반기 반기 보고서고요. 이게 20년 아래 게 사업 보고서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6개월이고요. 이게 이번 년에 6개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6개월, 이번 년 초 6개월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사업 부분 당연히 똑같겠죠. 반도체 재료는 작년에 3,200억 했는데 이번 년 상반기에는 3,030억 했고요. 떨어졌네요. 매출이. 디스플레이 재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올라갔고, 기타 부분, 전해액 부분은 760억 정도 했는데 1,000억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즉 반도체는 좀 떨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올라갔네요. 그럼 상반기를 Q1, Q2로 나눠서 보면 위에 게 반기 보고서 Q1 플러스 Q2고요. 아래 게 Q1 분기 보고서니까 Q1입니다. 이 두 개를 좀 쪼개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6개월, 이번 년 상반기 6개월, 이 색깔 칠한 게 서로 비교하는 거고요. 지금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이번 년 상반기 반도체는 150억 줄었고요. 디스플레이 조금 늘었고, 기타 부분이 267억 늘었습니다. 매출이. 즉 반도체 줄었고 전해액 부분이 많이 올라간 거죠. 이건 당연히 캐파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년 상반기를 다시 한번 쪼개보면 Q1과 Q2 반도체 부분을 보면 Q1보단 Q2가 좋았습니다. 즉 작년보단 떨어졌지만 Q1보단 Q2가 좋았다. 디스플레이는 계속 조금씩 좋아진다. 기타 부분, 그러니까 전액이나 리텍 부분은 작년보단 확 좋아졌지만 Q1보단 Q2가 좀 떨어졌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액 부분이 확 올라갈 거는 솔직히 누구나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캐파를 한 2배 늘렸잖아요,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 매출은 확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상을 했었고,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이렇게 줄어들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요. 이게 왜 그랬을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캐파나 가동 현황을 먼저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생산 능력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크게 달라진 거 없고요. 2차 전지, 즉 전해액 부분만 작년에 50% 늘렸는데 또 상반기에 6,300톤 곱하기 2하면 12,600, 상반기에 또 20% 늘렸습니다. 즉 전해액 부분은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국내 공장만 있어서. 나머지 건 늘렸지만 크게 대세 지장 없는 거고요. 가동률은 Q1이랑 Q2랑 비슷합니다. 반도체 재료는 Q1도 80%였고요. Q1 플러스 Q2 상반기도 80%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비슷하고, 근데 2차 전지 부분, 원래 Q1에 이게 Q1인데 99%였는데 Q2가 90% 줄었습니다. 즉 Q1은 99%였는데 Q1 플러스 Q2는 90%, 즉 Q2는 한 80%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단 캐파를 20% 늘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캐파보다는 더 생산한 거고요, 사실. 근데 캐파 늘어난 만큼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가동률만 보면 요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Q3에 만약 이 가동률이 좀 더 내려간다, 그럼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Q 넘어가고요. 그리고 주요 원재료면 ASP,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보고서 중에, 그러니까 상반기 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20%가 떨어졌습니다. 컨센서스보다. 그 이유가 전해액 부분에 전해질 원재료가 한 30-40% 늘어나서 그쪽이 적자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좀 안 좋아졌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트에서만 보면 주요 원재료 현황입니다. 이게 상반기고요. 이게 Q1입니다. 즉 이건 Q1 플러스 Q2고요. 이건 Q1인 겁니다. 일단 금액은 두 개 합치니까 좀 더 늘었고요.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원래 한 2,600억 해야 되는데 2,800억 했으니까 좀 더 뭔가 더 산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료 부분, 원재료는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금액은. 근데 문제는 Q1보다는 Q1에는 2,0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킬로그램당 지금 2,046원으로 좀 올랐죠. 즉 Q2에는 가격이 좀 올랐다는 겁니다. 반도체 재료도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Q1보다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디스플레이는 떨어지고 있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기타 부분, 즉 전해질이나 그러니까 전해액용이나 리텍 부분 원재료 현황인데 작년에 2,300원이었는데 2,134원 떨어졌죠. 그리고 Q1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그 보고서 보면서 이걸 좀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일단 이 다트상으로 봤을 때는 원재료 부분에 특이한 사항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ASP죠. 반도체 재료는 선방했고요. 가격 유지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재료도 단 떨어지고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전액 부분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Q1에 비해서 Q1 플러스 Q2, 즉 상반기에는 2차 전지 부분은 오히려 올라갔죠, 가격이. 그럼 판가도 올렸네, 한 5% 정도 올렸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보고서 보면서 계속 쫓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실적 전망을,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을 봐야 되는데 2월에 3월에 이렇게 한 거 다 넘어가고요. 신한증권과 KTB증권이 주로 커버를 하는데, 신한증권에서 2월 달에 낸 전망과 8월 18일 날 반기 보고서 나온 다음에 전망을 봐보면, 일단 매출만 보면 2021년 원래 1,800억, 1조 800억에서 1조 250억, 영업이익은 2,580억에서 2,100억. 매출은 21년 많이 줄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한 15% 줄여놨죠. 그리고 특히 22년 매출이 원래 내년에 1조 2,400억 정도 했는데 1조 1,000억, 매출이 한 11% 줄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왜 줄었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솔브레인을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버티거나 올라가거나 할 거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꺾이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21년, 22년, 23년 8월 18일 날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일단 멀티플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보다는 이 성장성이 꺾이기 때문에 이게 왜 꺾였는지 이 이유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에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8월 2일 날 나온 거고요. 즉 반기보고서 실적 발표 전에 신한에서 예상한 게 반도체는 6,730억 상반기에, 디스플레이 전액 기타에서 연간 토탈로 1조 500억 정도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2,300억 정도 예상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기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8월 18일에 다시 나왔습니다. 요거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부분은 연간 162억을 줄였고요. 전액 부분 234억을 줄였습니다. 오히려 기타 부분 118억을 늘렸고요. 즉 총 매출도 그에 따라서 285억, 이번 연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200억이 줄었습니다. 사실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건 거의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데, 영업이익이 10%가 가까이 깎였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년을 깎은 거고, 특히 2022년도 지금 그에 따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깎인 거 아닌가? 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Q1과 Q2 매출 원가율, Q1은 72.3%였는데 Q2는 76%, 즉 매출 원가율도 늘어났죠. 마진이 더 안 좋아졌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건 마진율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매출도 날아가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이걸 한번 좀 전에 정리한 걸 간단히 그냥 제가 다시 표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반도체 재료 21년, 22년, 그러니까 8월 2일 날 이번 달 초와 반기보고서 발표한 뒤에 반도체 재료 부분은 21년, 22년이 160억, 240억이 줄었고요. 각각 매출이, 디스플레이 그대로고요. 2차 전지가 230억, 370억. 즉 반도체 재료랑 2차 전지 쪽이 뭔가 안 좋네. 그러니까 기타 부분이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리텍 부분일 건데 이건 늘었고,
반도체 재료랑 2차 전지 전해액 부분이 좀 안 좋아졌네. 즉 2차 전 전해액은 월초 대비 21년이 한 13% 감소했고요. 내년도 많이 줄었죠. 이게 뭐지? 그리고 22년 매출은 500억 이상 줄였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변동 없고요. 즉 요게 왜 그런지 찾아봐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매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신한 보고서 기준으로 21년 대비 22년은 14.7% 늘었고 성장할 거였는데 5월 달에 10.9, 8월 초에는 9.3, 내년엔 7. 이번 달 8월 18일에는 7.3%밖에 성장 못한다라고 점점 줄이고 있죠.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일단 솔그램은 뭘 하든 연간 10에서 15% 정도 성장이 일어나야 그냥 걱정 없이 냅둬야 되는 기업인데, 이게 성장률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년 꺾이는 거 단기간에 큰 이슈 때문에 꺾였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겠지만 내년 거 내후년 게 꺾인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찾아봤더니, 찾아보기 전에 KTB도 동일합니다. KTB는 그나마 5월달과 반기 실적 발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이미 5월달이랑 그거랑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늘렸죠. 좀 보수적으로 봤다는 거죠. 5월달부터. 근데 영업이익은 여기서 역시나 210억 줄였습니다. 연간 2천억. 즉 영업이익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KTB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하회한 이유는 전해질 가격이 30% 급등해서 전해액 사업이 적자 전환으로 추정된다. 즉 반도체나 이쪽 수익성은 좀 유지했는데 전해액 부분이 적자 봤을 거다. 원재료가 올라가서. 하지만 정리해보면 3분기부터는 그냥 판가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수익성은 회복될 거다. 즉 원재료 올라간 만큼 저희 판매가 ASP 올릴 거다. 그래서 회복될 거다. 전해질 가격 급등에 의한 전해액 적자는 그냥 ASP 상승으로 복구해서 일시적인 확률이 높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걸리는 게 이겁니다. 반도체 장비 쇼티지로 고객사의 증설 스케줄이 지체된다. 즉 반도체 재료에 들어가는 낸드나 디램 이쪽의 증설이, 그러니까 낸드라면 평택이나 시안 이쪽이 증설이 지체되면서 예상보다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EPS를 5.4%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것도 같이 조정하겠다. 즉 요건 약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년에 어느 순간에 다시 원상복귀돼서 스케줄도 쭉 가면 공급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될 게 이런 식으로 밀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좀 더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는 38만원.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괜찮다고 본다. 지금 한 27만원 하는데 그래서 38만원까지 간다. 참고로 신한 42만원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단기간 이슈는 전해질 가격 급등에 의한 2차전지 전해액 부분이 적자 봤다는 거, 봤을 수도 있다 정도. 제가 보기엔 거의 또이또이 같은데 살짝 적자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반도체 재료 쪽은 좀 매출이 슬로우해진 게 고객 증설이, 고객사 증설, 즉 삼성전자죠. 그쪽 증설이 예상보다 조금 느려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전해액 관련해서 제가 후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 참고 전해질 가격 급등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이 전해질 매출이 70% QOQ 증가했고 ASP는 25% 늘었다. 상반기에. 그래서 얘는 어닝 서프라이즈 났고, 심지어 7, 8월에는 10% 이상 또 급등했다. 이미 늘었는데 또 늘었다는 겁니다. 7월, 8월. 그러면 Q3 보고서 나가도 2차전지 부분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판가를 얼마나 인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그것도 뭐 일단 다트에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꽤 급등을 하고 있네. 그리고 심지어 요거는 2022년까지 쇼트지 날 거다. 중국 쪽에서 장기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쇼트지 나면 가수요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년에서 1.5년.
6개월에서 1.5년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요 2차전지 부분은 솔브레인 홀딩스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이 솔브레인이고요. 뭐 말레이시아나 미국, 나중에 헝가리 되겠지만 그쪽은 다 솔브레인 홀딩스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 원재료 부분 봐도 가격 작년 대비 이번 년 상반기에 내려갔습니다. 물론 여기는 가동률이 워낙 적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요 전해질의 가격 상승이 아직까진 저도 이 다트 쪽에 숫자로 녹아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Q3는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는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뭐 전액 부분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매출은 하겠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프레인 목표 주가는 뭐 8월 18일 신한금융에서 나온 건데 국내 피어그룹 SK, 한솔, 솔브레인 등등을 해서 얘네 평균 멀티플이 20.8인데 여기다 10% 할인 적용해서 18.7 준다. 그러면 현재 예상 EPS 22,000원 곱해서 42만원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업 분할 전에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이 같이 있는 이 기업 분할 전에는 SK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이것저것 너무 잡다한 게 많았거든요. 솔브레인 홀딩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밑에 2, 30개 깔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들. 거기다가 신사업도 애매했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돈 들어가면서 ROE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기업 분할하면서 솔브레인 ROE가 뭐 영업이익이 한 20에서 25%까지 확 올라왔고 거의 많이 쫓아갔죠. 그리고 심지어 비메모리 쪽 GA용 뭐 초상기 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 뭐 상반기나 하반기부터 들어갈 수도 있다 검토 중인 거고요. 그 지속적인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얘네만큼 쫓아가지 않을까. 즉 이 위에 게 SK 머티리얼즈와 한솔케미칼인데 요 아래 같이 깔려있던 솔브레인이 요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신하는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우리 참고로 지금 SK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SK 쪽으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병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솔브레인은 기존의 상대적 저평 열세였는데 기업 분할하면서 좀 집중하면서 그거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매출이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 2% 증가가 아니라 10%, 15% 증가가 필요한 거고요. 솔브레인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3D 낸드 하면서 V6에서 V7 가면서 176단으로 더블 스태킹 되고 있을 거고 즉 낸드 쪽은 시안 2공장, 평택 2공장 증설되고 있고 그래서 Q가 확실히 증가할 겁니다. V6, V7이겠지만 그러면서 평택 쪽은 더블 스태킹까지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인상계의 시가격은 증가된다. 이게 메인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작년에 한 2천억 정도 했는데 이게 뭐 V7 들어가면서 그리고 시안2가 증설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작년에 2천억, 이번년에 한 2,500억, 내년에는 확 점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좀 리포트가 나와야 저도 좀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D램 쪽 이건 뭐 누가 봐도 Q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불상계 시가격도 증가할 거고 전액 부분 캐파는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50% 증가했고요. 2배 증가했고요. 이번 년 초에 또 20% 거기다 20%또 엎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일단 국내 공장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건 요 GAA 그러니까 3나노 들어가면서 뭐 GAA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만용 실리콘 저쪽 하는데 요 초상계 시각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즉 3나노에 들어간다고 하면 3나노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시작된 다음부터 처음에 미미하겠지만 어느 순간 쭉 점프를 할 겁니다. 3나노, 5나노, 7나노 이런 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TSMC랑 삼성전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뭐를 해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Q는 확실 프라이스는 뭐 최소한 버틸 것 같고 하지만 성장률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냥 솔브레인은 반도체 재료 이것만 계속 보면 되는 거고요. 재료 준 건 확실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낸드, D램 그리고 그 GA 관련해서 3나노 파운드리 쪽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부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늘어날 건데 성장률이 중요하다. 최소 연간 10에서 15% 성장률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만약 꺾이는 게 나온다면 그 다음 올라온 게 있는 것만큼 꼬꾸라질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다른 기업들 많이 꺾였지만 솔브레인도 심각하게 꺾였죠. 이게 딱 맞고 싶은데 딱 컨센서스 하회에서 전해질 뭐 상승에 따른 상반기 보고서 안 좋게 나왔죠. 타이밍 좋게 아주 그냥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7만원대인데 뭐 개인적으로 걱정은 아직 안 합니다. 사실 내년 내후년은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진짜 계속 꺾여 간다? 그럼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차전지 전행 매출은 한계가 있다. 뭐 국내 공장만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아쉽죠. 솔브레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홀딩스는 지주사 개념이면 지주사를 그렇게 들고 있는 것보단 얘 다 줘버리고 얘 확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았거든요. 나중에 뭐 헝가리나 이쪽 돌아가면 국내 공장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아마 분명히 예상충이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승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승계도 좀 억울해졌고요. 이게 가장 아쉽습니다. 솔브레인 관련돼서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캐파 2배 증설했고 이번 년에 또 거기다 20% 엎었기 때문에 연간 1.2만 톤 이 정도는 꾸준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출은 쭉 할 것 같은데 국내를 추가 증설 계속 할 거냐 요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이상 플러스 알파는 블랙박스죠. 지금은 별로 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브레 홀딩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동일 피어그룹 대비 상대 저평가는 맞고요. 뭐 틀려든 이제 뭐 사줄 거니까 넘어가고 등등해서 이건 실적만 계속 보면서 얘네들도 같이 꺾이면 전체적으로 다 꺾이면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근데 참고로 얘는 지난주에 버텼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합병 관련된 건 몰랐을 거고요. 거의 꽤 서프라이즈급 뉴스였기 때문에 아무튼 얘는 나쁘지 않았는데 솔브레인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세게 맞았죠. 결론입니다. 성장은 확실하다. 그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자. 제 기준의 성장성은 연간 10%입니다. 이번 년에 만약 5%밖에 못 오른다. 내년에 15% 오르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산술적으로 되진 않지만 그 23년, 22년, 23년만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이번 년에 뭐 잠깐 꺾이는 거야. 뭐 전해질 뭐 가격 올라가서 단순히 조금 영업이익 좀 덜 떨어졌다. 이건 별로 대세 지장 없습니다. 22년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23년과 즉 평택과 시안 낸드 캐파가 증설한 결과가 언제 나올 건지 그에 따른 이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제대로 들어갈 건지 그리고 D램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3나노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GA 공정에 이 신규 진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얘가 플러스 알파라 해서 점프업을 시키려면 얘가 필요할 거고요. 요 낸드나 D램은 앞에 거 즉 버텨주기 위한 건 요거고요. 점프업을 하기 위한 건 이걸 겁니다. 플러스로 이 국내 공장의 전해액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래서 사실 솔브레인은 거의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요번 년 보고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짝 꺾여서 조금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작년부터 샀기 때문에 수익권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괜찮고요. 뭐 30만원 밑이면 그냥 사놔도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꺾인다면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 부탁드리고, 특히 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요즘 고민이 많기 때문에 따끔한 지적 같은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